민주주의를 걷다 한종수 지음 25번째 397페이지 2024년 1월 7일날 연희동 코스 원래 코스 어저께 여기 연세대학교 정문과 한일동산 여기 한일동산은 안 가고 한일열차가 쓰러진 곳 세브란스 병원 일상의 공간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민주주의 역사와 만나게 이끌어주는 책이다.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의 기억들을 만나게 해준다. 이현주 박종철 기념사업회 3국장 397페이지 그 외 장소들 연세대학교 정문과 한일동산 1987년 6월 9일 오후 2시 1천여 명의 연세대생들이 총학생회가 주최한 구출하고 환영 및 6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도서관 앞 민주광장에 모였다. 학생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교문 앞으로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고 교문 밖에서 대기 중이던 전투 경찰과 부딪혔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학생들을 향해 수많은 최루탄이 발사되었다. 최루탄은 사람이 아닌 공중을 향해 발사되어야 하는데 탄이 허공에서 터지거나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져야 사람들이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은 어느 전투경찰이 최루탄을 직접 쏘았다. 그리고 그 탄은 직선으로 날아가 한 학생의 머리를 맞고 터지고 말았다. 머리를 맞고 터져? 시간으로는 오후 5시였고 쓰러진 장소는 연세대학교 오른쪽 교문, 교정에서 교문을 향한 방향에서 학교 안으로 50cm 내지 1m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이곳에는 기념동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한열 열사는 1966년 8월 29일, 그럼 몇 살이야? 19살? 8월 29일 전남 화순군에서 농협 직원이던 아버지 이병섭 씨 작고와 어머니 배은심 씨 사이에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광주 동성중학교와 진흥고등학교 재학 시절 성적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지도력과 친화력도 인정받아 고교 3학년 때 총학생회장을 맡기도 했다. 예술과 문학을 사랑해 많은 시와 일기를 썼던 그는 전문 경영인의 꿈을 지닌 평범한 젊은이였다. 그러나 재수를 거쳐 1986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고 사진과 비디오를 통해 80년 광주 항쟁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광주 항쟁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는 부모님이 막아 집 마당에조차 나가보지 못했다. 광주에 있었지만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 광주 항쟁에 대해 제대로 보거나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광주의 진상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사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족주의 연구회라는 동아리, 나중에 우리 경제연구회와 합쳐져 만화사랑이 됨에 가입해 본격적으로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학생운동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 2학년이 되어서는 동아리 활동뿐 아니라 경영학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주위에서는 평소에는 말수가 적어 과묵한 편이었지만 한번 입을 열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뚜렷하게 전개해 토론을 이끌곤 했다고 회고했다.
6월 10일은 민정당의 전당대회, 즉 노태우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열리는 날로서 연세대의 집회는 그 전초전격이었다. 그날 오후에 열린 집회를 앞두고 이한열은 학생회관 3층에 있는 만화사랑 동아리방에 운명처럼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겼다. 피로 얼룩진 땅, 차라리 내가 잿물이 되어 최루탄 가스로 얼룩진 저 하늘 위로 날아오르고 싶다. 운명처럼, 그리고 4.19의 진영숙 열사처럼 그는 그 글을 쓴 후 몇 시간 만에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다. 몸에 최루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몸을 발작하듯 떨었고 뒷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즉시 동료 학생들에 의해 교문 옆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다. 자신을 업고 가는 동료들이 땀을 비오듯 쏟아내자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는 여유를 부릴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지만 30분쯤 뒤에는 호흡장애를 일으키고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면서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일 시청에 나가야 하는데 였고 그 후로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말았다. 학교에서는 이한열 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 12명으로 종합의료진을 구성했고 학생들은 수십 명씩 경비조를 짜서 경찰의 병실 접근을 감시하며 병상을 지켰다. 87년 1월에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경우 경찰이 고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화장을 한 뒤 볏가루만 그 아버지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한열도 숨을 거두면 시신을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비소에는 놀랍게도 일반 학생들과는 거리가 있었던 축구 부원들도 참가했고 100kg이 넘는 거구의 아이스하키 부원 백성기가 이한열 부모님의 경호를 맡기도 했다. 87년을 여는 1월에 산화한 박종철 열사가 6월 항쟁의 문을 열었다면 이한열의 비격은 거대한 도화선이 되었다. 다음 날 그가 가고자 하는 시청으로 수십만의 학생과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도시에서 최루탄 추방대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이한열의 희생을 기원하는 기도회와 집회가 개최되었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공개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같은 열기가 모여 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민주당, 민추협, 종교계 등이 주도한 6.26 국민평화대행진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130여만 명의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함성이 전국을 뒤덮었다. 결국 정권은 호언을 철회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이른바 6.29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이한열은 이 열기를 직접 몸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뇌사 상태에서나마 이 나라의 민주화에 힘을 보태려는 듯 6월 항쟁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비교적 27일째인 7월 5일까지 버티다가 오전 2시 5분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메모처럼 최루탄 가스로 얼룩진 하늘 위로 날아오른 것이다. 22세였다. 장대가 열리기까지 나흘 동안 전국에서
8만여 명의 조문객이 연세대 교정을 찾아와 애도했다. 7월 9일 연세대 교정에는 애국학생 고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에 참석하기 위해 시민, 정치인과 재야단체 회원 등 7만여 명이 모였으며 만장은 숲을 이루었다. 김대중을 비롯한 많은 저명 인사들이 추도사가 있었지만 가장 압권은 바로 전날 진주교도소에서 출감한 문익환 목사였다. 그가 정문에 들어서자 모세의 기적처럼 군중들은 갈라져 길을 내주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전태일 열사여 로부터 시작되어 박종철과 이한열로 끝난 그의 처절한 연호는 한국 대중연설 중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꼽힌다. 어느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당시 군중들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 유명한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된 새로운 조형물. 열사의 운구 행렬은 연세대에서 시청 앞까지 이어졌고 100만 명이 넘는 추도 행렬이 그가 가는 길을 배웅했다. 6월 10일 시청 앞으로 가고자 했던 이한열은 그곳으로 갔고 3살 때부터 자라난 광주 망월동의 5.18 묘역에 묻혔다. 이한열 열사가 쓰러지고 1년 뒤인 1988년 9월 14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뜻있는 이들의 성금을 모아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는 기념비를 세웠다. 위치는 학생회관 남쪽의 작은 동산, 지금은 하늘동산이라 불리는 곳인데 그가 활동했던 상경관,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그리고 그가 쓰러진 정문이 모두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수모비에는 여기 통일염은 43년 6월 9일 본교 정문에서 민주화를 부르짖다 최루탄에 쓰러진 이한열님을 추모하고자 비를 세운다. 라는 취지문과 함께 조각가 김봉조의 솟구치는 6월이라는 작품이 조각되었다. 이한열 열사가 남긴 시도 새겨졌다. 그대 가는가 어딜 가는가 그대 등 뒤에 내려 깔린 쇠사슬을 마저 손에 들고 어딜 가는가 이끌려 먼저 간 그대 뒤를 따라 4천만 형제가 함께 가야 하는가. 아니다. 억압의 사슬은 두 손으로 뿌리치고 짐승의 철퇴는 두 발로 차버리자. 그대 끌려간 그 자리 위에 민중의 웃음을 드리우자. 매해 어김없이 6월 9일을 맞이하여 연세대학교에서 이한열 열사 추모제가 열렸지만 2015년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말한 추모비가 보존 작업을 거쳐 연세대 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추모비가 아닌 기념비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한열 추모비는 왜 기념비로 바뀌게 된 것일까?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이유는 27년 동안 빗바람을 맞으며 자리를 지켰던 이한열 추모비 자체의 내구성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1988년 당시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인조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태생적으로 실외 공간에서 오랜 세월을 버티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한열 기념사업회에서 새로운 비가 이한열 개인에 대한 추모를 넘어 87년 6월 민주항쟁 과정의 헌신과 희생들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확대하기 위해 기념비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한다. 즉 이한열 열사에 대한 기억을
보다 보편적인 가치로 승화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새로운 이한열 기념비는 충남 보령에서 가져온 육중한 5석 우시를 높이 약 1.3m, 길이 약 4.5m로 다듬어 만든 데다가 세로로 만든 추모비와 다르게 가로로 넓고 길게 뻗어 있다.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듯 현대 미술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기념비 앞의 표석에 내장된 전자시계 역시 마찬가지다. 기념비 전면에는 1987-6975-792라는 숫자와 의미를 설명한 문구들이 새겨져 있다.